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드셨던 분들, 그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를 알고 계셔도 신청을 안 하시면 한 푼도 못 받으십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선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퇴원하신 날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퇴원하신 지 180일이 지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중에 알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으니까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나중에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민간보험에서 이미 돈을 받으셨는데 그 사실을 말씀 안 하시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면 받으셨던 지원금을 다시 돌려내야 합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붙어서요.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치매 치료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신 날부터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이미 드셨던 약값은 소급해서 안 줍니다. 지난달 약값, 지난주 약값, 어제 약값, 전부 소용없습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오늘부터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 신청하신 분들은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영영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실수 때문에 돈을 토해내게 되는지, 어떤 기한을 놓치면 아예 신청이 안 되는지, 어떤 서류가 빠지면 반려되는지 그 함정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확인하셔야 하는지, 어디에 전화하셔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준비하셔야 하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립니다. 이건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손해입니다. 민간보험에서 이미 돈을 받으셨는데 그 사실을 숨기시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나중에 다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시면 나라에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간보험에서 받으신 돈을 빼고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3천만 원 나왔는데 민간보험에서 이미 300만 원을 받으셨다면 3천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2,7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민간보험은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거니까 그건 말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민간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받으셨는지, 받으실 예정인지도 전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숨기시고 신청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원금이 나옵니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민간보험 수령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중복수급이라는 게 적발됩니다. 적발되면 받으셨던 지원금을 전액 환수당하십니다. 다시 토해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민간보험만이 아닙니다. 다른 의료비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셨다든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으셨다든지, 지자체에서 별도로 의료비 지원을 받으셨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신고하셔야 합니다.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 다른 곳에서 받으신 의료비 지원을 전부 적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역시 환수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정말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지원을 받으셨으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 거니까 그 줄어든 부담을 반영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시간입니다.
퇴원하신 날부터 180일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81일째 되는 날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접수가 안 됩니다. 왜 이런 기한이 있을까요? 의료비 지원은 최근에 발생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너무 오래된 의료비까지 소급해서 지원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기한을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퇴원일이 기준입니다. 퇴원하신 날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입원하신 날이 아닙니다. 퇴원하신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7월 1일에 퇴원하셨다면 2025년 12월 28일까지가 마지막 신청일입니다. 12월 29일이 되면 기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나는 퇴원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럼 못 받는 건가요? 네, 못 받으십니다. 기간이 지나면 어떤 사정이 있어도 신청이 안 됩니다.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아팠어서 신청 못했어요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180일이라는 기한은 절대적입니다. 네 번째 지점입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그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도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급여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이건 안 됩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특실 쓰신 비용, 이것도 안 됩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법, 이것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치료비가 나중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나요? 이걸 병원에 물어보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문의하셔야 합니다. 치료 다 받으시고 나서 이건 지원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지는 4가지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간보험 받으신 거 숨기면 나중에 환수당합니다. 다른 의료비 지원 받으신 거 신고 안 하시면 역시 환수당합니다. 퇴원 후 180일 넘기시면 아예 신청이 안 됩니다. 비급여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니까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제도를 신청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기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 기준 숫자 한방 정리. 이제부터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이 숫자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숫자, 180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퇴원하신 날 다음 날부터 세어서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간을 넘기시면 아예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180일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대략 6개월입니다. 반년입니다. 아, 6개월이면 여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퇴원하시고 나서 몸 회복하시느라 시간 가고, 병원비 정리하시느라 시간 가고, 서류 준비하시느라 시간 가면 금방 6개월 지나갑니다. 그래서 퇴원하시자마자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나?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바로 서류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숫자, 5천만 원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연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1년에 5천만 원입니다. 한 번 입원하셔서 5천만 원 받으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여러 번 입원하셨어도 합쳐서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병원비 5천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병원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신 금액, 그 중에서 비급여랑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안 되는 부분, 이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50%에서 80%를 지원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비가 총 1억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7천만 원 처리해줬습니다. 본인이 부담하신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3천만 원 중에서 민간보험으로 30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2,7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2,700만 원의 50%에서 80%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소득이 낮으시면 80%, 소득이 좀 있으시면 5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5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건 상한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숫자 10만 원입니다. 계산을 다 해봤는데 지원 금액이 10만 원이 안 나오면 지원을 안 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 처리 비용 때문입니다. 너무 적은 금액까지 일일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병원비가 좀 나왔는데 계산해보니까 지원 금액이 9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럼 못 받는 거야? 네, 못 받으십니다. 10만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1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숫자, 다시 180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의미입니다. 아까는 신청 기한이 180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 일수가 180일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 일수와 외래 일수를 합쳐서 연간 180일까지만 지원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30일 입원하셨습니다. 3월에 또 20일 입원하셨습니다. 5월에 외래로 10번 다녀오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병원 다니시다 보면 일수가 쌓입니다. 입원 일수 더하고 외래 일수 더하고 합쳐서 180일이 넘어가면 그 넘어간 부분은 지원을 안 해드립니다. 단, 약 타러 가신 날은 안 셉니다. 투약 일수는 제외됩니다. 진료받으신 날만 셉니다. 다섯 번째 숫자, 7억 원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재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과세 표준액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재산의 시가가 아닙니다. 집값이 10억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과세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 표준액은 시가보다 낮습니다. 대략 시가의 60%에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10억 정도 되신다고 해서 나는 7억 넘으니까 못 받겠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과세 표준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숫자 8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은 의료비 부담 기준이 80만 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하신 의료비가 80만 원을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일반 가구는 다릅니다.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60만 원 넘으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 사이 가구는 연소득의 10%를 넘으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200% 사이는 개별 심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는 연소득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알아두시면 내가 올해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데 이 정도면 신청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퇴원 후 180일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계산했을 때 10만 원 미만이면 지원이 안 됩니다. 연간 180일까지만 지원 일수가 인정됩니다. 재산 과세 표준액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수급 자차 상위는 80만 원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이 숫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오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면
병원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모든 병원비를 다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안 되는 급여 부분만 지원해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은 이미 건강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부담하시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급여 항목은 이미 보호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비급여는 다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비급여 부분이 문제입니다. 비급여가 많이 나오면 병원비가 수천만 원씩 나올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바로 이 비급여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비급여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별급여라는 것도 제외됩니다. 전액 본인 부담 항목도 제외됩니다. 미용 목적 성형, 상급병 진료, 효과가 검증 안 된 고가 치료법, 이런 것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난적 의료비 받으면 병원비 걱정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나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으니까 의료비 걱정 없어. 이것도 착각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좋은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시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상한액이 다른데 대략 80만 원에서 580만 원 사이입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는 적용이 안 됩니다. 선별급여도 제외입니다. 전액 본인 부담도 제외입니다. 임플란트 비용,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부담금, 이런 것들은 본인 부담 상한제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급여 항목으로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급여로 3천만 원 더 나왔습니다. 총 5천만 원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 2천만 원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3천만 원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 항목에서 본인이 부담하실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드립니다. 그런데 비급여 3천만 원은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분이 실제로 내셔야 하는 금액은 200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총 3,200만 원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있으니까 200만 원만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비급여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민간보험에서 돈 받으면 재난적 의료비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에서 이미 보험금을 받으셨어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민간보험금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중복으로 받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차감하고 나서도 지원받으실 금액이 남으면 그 부분은 지원해드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습니다. 민간보험에서 1천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이분이 기초수급자라면 4천만 원의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보험 받으셨다고 해서 재난적 의료비를 아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민간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재난적 의료비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보험 받으신 걸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숨기시면 나중에 환수당합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신청해 주겠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병원은 재난적 의료비를 대신 신청해 드리지 않습니다. 병원의 의무가 아닙니다. 물론 친절한 병원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해 보세요 하고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안 알려드리는 병원도 많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본인이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퇴원하시고 나서 병원비 너무 많이 나왔네, 힘들다 하시면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는 줄 모르십니다. 또는 알아도 병원에서 얘기 안 했으니까 나는 해당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청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180일이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영영 못 받으십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거나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대상자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는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모든 병원비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비급여 중에서도 지원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비급여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이 안 됩니다. 민간보험 받으셔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민간보험금 차감 후 지원됩니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이 오해들을 풀어두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실수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셨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장. 서류 준비 실수로 인한 사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암 수술을 받으시고 퇴원하셨습니다. 병원비가 3,500만 원 나왔습니다. 민간보험에서 50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3천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했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로 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셨습니다. 신청서를 받으셨습니다.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가 모자릅니다. 보완해주세요. 뭐가 빠졌을까요? 첫 번째 실수, 민간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 안 하신 겁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할 때는 민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입하셨으면 가입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보험증권 사본이라든지 보험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지급 예정인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이 어르신은 보험금은 이미 받았는데 그걸 왜 또 내야 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내셨습니다. 그런데 필수 서류입니다. 안 내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왜 이 서류를 요구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보험금을 차감하고 지원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받으셨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민간보험 안 받았어요 하고 거짓 신고하시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이 어르신은 다시 집에 가셔서 보험 서류를 찾으셨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지급 확인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제출하셨습니다. 두 번째 실수도 있었습니다.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를 안 내신 겁니다. 이 어르신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도 받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10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고 안 하셨습니다. 이건 다른 거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생각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의료비 지원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으신 지원금, 민간단체에서 받으신 후원금, 전부 다 신고 대상입니다.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적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그만큼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전부 신고하셔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어르신은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받은 내역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셨습니다. 세 번째 실수도 있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사본으로 내신 겁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사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본을 확인해야 위조나 변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수증이 진짜 병원에서 발급한 게 맞나?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 어르신은 원본을 내면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내신 겁니다. 그런데 원본을 요구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본을 제출하시면 확인 후에 원본 대조필 도장 찍어서 돌려드립니다. 또는 원본은 보관하시고 사본을 제출하시되 원본을 지참하셔서 창구에서 원본 대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본만 덜렁 내시면 안 됩니다. 이 어르신은 집에서 원본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네 번째 실수도 있었습니다. 퇴원 확인서를 안 내신 겁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실 때 입퇴원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입원하셨고 언제 퇴원하셨는지 이게 확인되어야 신청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니까요.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가 적혀 있으면 괜찮습니다. 진단서만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가 없으면 별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내셔야 합니다. 이 어르신이 내신 진단서에는 병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입퇴원 날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퇴원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받으신 겁니다. 다시 병원에 가셔야 했습니다. 원무과에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수수료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셨습니다. 이렇게 4번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교통비도 들었고 힘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셨으면 한 번에 끝났을 텐데 미리 확인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구비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비 서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전화로 미리 문의하셔도 됩니다.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서류를 미리 다 챙기셔야 합니다. 민간보험 가입 서류, 지급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퇴원 후 180일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서류 보완하느라 시간 보내다가 180일 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타 의료비 지원금 전부 신고하십시오. 진료비 영수증 원본 제출하십시오.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날짜 없으면 별도 발급받으십시오. 구비 서류 신청 전에 미리 다 확인하십시오. 서류 하나 때문에 지원이 늦어지거나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장. 타이밍과 순서 실수로 인한 사례.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를 잘못 밟으신 경우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눈이 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심하게 오셨습니다. 안과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하셔야 합니다. 시력이 0.2밖에 안 되네요. 이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셨습니다. 수술비가 부담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셨습니다.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아, 이거 신청하면 되겠구나. 바로 보건소에 전화하셨습니다. 백내장 수술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서류를 준비하셨습니다. 안과 진단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떼셨습니다. 신청서도 작성하셨습니다. 모든 걸 준비해서 보건소에 제출하셨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접수는 되었습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급하셨습니다. 눈이 불편하셨습니다. 빨리 수술하고 싶은데 언제 연락 올지 모르잖아. 그냥 수술 예약부터 해놓을까? 병원에 전화하셨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2주 안에 지원 확정 연락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지원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고 일단 수술부터 받자.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잘 되셨습니다. 눈이 다시 보이셨습니다. 좋으셨습니다. 병원비를 내셨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술 일정을 재단과 협의하세요. 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 이미 수술 받았는데요. 담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지원 결정 전에 수술 받으신 비용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요? 저 신청했잖아요. 서류도 다 냈잖아요. 네, 신청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수술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확정 통보를 받으신 후에 수술을 받으셔야 지원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정되기 전에 미리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 대상자가 아닌데 수술을 받으시고 나중에 지원을 요구하시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신청하십니다. 보건소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 다음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보냅니다. 재단에서 심사합니다. 대상자로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 통보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병원과 수술 일정을 협의하십니다. 수술을 받으십니다. 병원에서 재단으로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재단에서 병원에 지급합니다. 이 순서대로 가셔야 합니다. 이 어르신은 순서를 잘못 밟으신 겁니다. 확정 통보를 받기 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3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했어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신청하신 후에 확정 통보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급하시더라도 참으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확정 통보를 받으신 후에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이런 실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급하신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지원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고 일단 치료부터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아프신데 빨리 치료받고 싶으신 마음 당연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지원 결정이 나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면 그 비용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건 개안 수술만이 아닙니다. 다른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날부터만 지원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드신 약값은 소급해서 안 줍니다. 저 치매약을 지난 6개월 동안 먹었어요. 그 약값도 지원해주세요. 안 됩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오늘부터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하냐?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치매 진단 받으셨으면 바로 보건소에 가셔서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하십시오. 약을 좀 먹어보고 나중에 신청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진단 받으시자마자 신청하십시오. 그래야 첫 달 약값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65세 되셨으면 생일 달에 바로 신청하십시오. 좀 여유 있을 때 신청해야지 하고 미루시면 그 미룬 달의 연금은 못 받으십니다.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해서 안 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드립니다. 귀하는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셨습니다. 환급금 신청하세요. 이런 안내문이 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단에서 알아서 주겠지 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닙니다. 신청하셔야 받으십니다. 안내문 받으시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지원 결정 나기 전에
먼저 치료받으시면 지원 안 됩니다.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신청하시고 확정 통보를 기다리십시오. 급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절차를 따르십시오. 치매 치료비는 신청일부터만 지원됩니다. 과거 약값은 소급 안 됩니다. 기초연금도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십시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도 통보받으시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타이밍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뭘 확인하셔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6번째 장.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오늘 당장 점검하실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 퇴원일을 확인하십시오. 병원에서 퇴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1년 이내에 퇴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퇴원하신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퇴원 영수증을 보시면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또는 병원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퇴원 후 몇 일째인지 세어보십시오. 180일이 넘었습니까? 넘었으면 재난적 의료비 신청이 안 됩니다. 아직 안 넘었으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계산이 어려우시면 가족분한테 부탁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병원비 총액을 확인하십시오. 퇴원하실 때 받으신 진료비 계산서를 찾으십시오. 거기에 총 병원비가 얼마인지 적혀 있습니다. 급여 항목이 얼마, 비급여 항목이 얼마, 본인 부담금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 이상 나오셨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서를 잃어버리셨으면 병원 원무과에서 다시 발급받으십시오. 세 번째, 민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실손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같은 거 가입하셨습니까? 가입하셨으면 보험증권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번 건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청구 안 하셨으면 지금 하십시오. 이미 받으셨으면 얼마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지급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재난적 의료비 신청할 때 이 금액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건소에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그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언제 얼마를 받으셨는지 통장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지원해주신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이것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할 때 전부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비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재난적 의료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금부터 챙기십시오. 진단서 일부,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지급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신고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세부 내역 본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동의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십시오.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가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청 일정을 잡으십시오. 언제 신청하러 가시겠습니까? 퇴원 후 180일 안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달력을 보시고 날짜를 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에서 가까운 지사를 찾으셔서 미리 전화하십시오. 1577-1000번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러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가면 되나요? 물어보시고 날짜를 확정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퇴원일 확인하십시오. 병원비 총액 확인하십시오. 민간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십시오.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하십시오. 구비 서류 준비하십시오. 신청 일정 잡으십시오. 이 6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말고 함께 확인하셔야 할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 실행 단계 및 같이 봐야 할 제도 묶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알아보셨으면 다른 제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신다는 건 소득이 낮다는 뜻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십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가지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각각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이시면 최소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나요? 물어보십시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드리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으시게 되면 매달 생활비가 나옵니다. 1인 가구 기준 2026년에는 82만 원입니다. 이게 큽니다. 병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를 꼭 확인하십시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하고는 다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번 큰 병원비 나왔을 때 지원해드리는 거고, 의료급여는 계속해서 병원 다니실 때마다 의료비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의료급여 1종을 받으시면 입원은 무료입니다.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2종을 받으시면 입원은 10% 부담하시고 외래는 1,000원 더하기 15% 부담하십니다. 그래도 일반 건강보험보다 훨씬 적게 부담하십니다. 만약 의료급여 대상이 되시면 앞으로 병원비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한테 제가 의료급여 대상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시면 대상이 되십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102만 5,695원 이하입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십시오. 병원에 오래 계셨거나 큰 병을 앓으셨으면 몸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보십시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도와드립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용구도 빌리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인지지원 등급도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등급을 받으시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십니다.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병원비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를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몸 상태도 좋지 않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도 같이 알아보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네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 부담 상한제는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후 환급은 신청하셔야 합니다. 올해 병원비를 많이 쓰셨으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셨을 수 있습니다. 초과하셨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분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드려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전화하셔서 제가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하십시오. 대상이시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안내문을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게 빠릅니다. 다섯 번째, 실손보험을 점검하십시오. 실손보험 가입하셨다고 아까 확인하셨죠? 그런데 실손보험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해드리는 보험입니다. 급여는 물론이고 비급여도 일부 보장해드립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병원비는 내가 내지 뭐 하시면서 청구를 안 하십니다.
또는 청구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하십니다. 아닙니다. 청구하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청구하십시오. 외래 진료 한번 받으시고 몇만 원 나왔어도 청구하십시오. 쌓이면 큽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청구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또한 실손보험이 갱신 시기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료가 올랐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면 다른 보험사 상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또는 보장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었는데 최근 갱신하시면서 보장이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하십시오. 제 실손보험 지금 제대로 된 거 맞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점검을 받으십시오. 필요하면 보험을 바꾸시거나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인하십시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받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의료급여는 꼭 확인하십시오. 받으시게 되면 앞으로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십시오. 몸이 불편하시면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확인하십시오. 안내문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조회해 보십시오. 실손보험 점검하십시오.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지, 보험료는 적정한지 확인하십시오. 이 5가지 제도를 재난적 의료비와 함께 확인하시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알지 마시고 전부 다 알아보십시오. 받으실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론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 퇴원 후 18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81일째 되는 날은 안 됩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둘째, 민간보험금과 타 의료비 지원금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차감 후 지원됩니다. 숨기시면 나중에 환수당합니다. 받으신 돈 전부 토해내시고 이자까지 물으십니다. 셋째, 신청을 안 하시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공단에서 알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 하면 왜 불리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사라집니다. 퇴원 후 한 달 지나면 150일 남습니다. 2달 지나면 120일 남습니다. 석 달 지나면 90일밖에 안 남습니다. 미루시면 미룰수록 기한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180일이 지나는 순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집니다. 또한 치매 치료비는 신청일부터만 지원됩니다. 오늘 신청 안 하시면 오늘 드신 약값은 지원 안 받으십니다. 한 달 미루시면 한 달치 약값을 못 받으십니다. 매달 3만 원씩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미루시는 동안 이 돈이 날아갑니다. 오늘 당장 하실 행동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드십시오.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달력을 보십시오. 퇴원하신 날짜를 찾으십시오. 거기서부터 180일을 세어보십시오. 언제까지 신청하셔야 하는지 날짜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리고 그 날짜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치매 진단 받으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보건소 전화번호를 찾으십시오. 인터넷에 내가 사는 구보건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전화하십시오.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오늘 전화하시면 오늘부터 약값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써먹으실 판단 기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의료비 지원 제도를 보시든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신청 기한입니다. 이 제도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십시오. 소득 기준이 어떻고 재산 기준이 어떻고 그건 그 다음입니다. 일단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기한 안에 신청하셔야 검토라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신청 기한 먼저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병원비 때문에 힘드실 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실수를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전부 아십니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전화 한 통, 오늘 날짜 하나 확인, 이것만 하셔도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받으실 수 있는 건 꼭 받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으시거나 불필요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합니다.